자,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 3일 월요일 상한가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상한가 종목이 무려 4종목이나 됩니다. 사실 4종목 대단하죠. 지금 이 상태에서 사실 오늘 그 노타라는 종목 있죠. 노타라는 종목도 막 급등을 해야죠. 이건 뭐 상한가 이상의 유의미한 그런 흐름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시가부터 질러버려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 노타입니다. 그만큼 이제 AI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자, 상한가 종목 분석 시간이니까 핀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한가 종목들 쭉 보면 어떻습니까? 로봇 관련한 회사고 이노 인스트루먼트는 대한광통신은 이제 5G 통신 관련한 회사, 그 다음에 로봇 관련한 T로보틱스, DIC, 또 LS, 티라유텍, 핀텔 전부 다 이제 로봇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로봇주가 강세를 보여줬는데, 먼저 가장 1번 올라있는 핀텔이라는 회사가 딱 눈에 들어오죠. 이 핀텔 같은 경우는 AI 솔루션 기업인데, 주가가 이제 이번에도 로봇주 뭐 솔루션 이런 것들을 좀 움직일 때도 별로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제 상한가 들어간 거죠. 이게 이제 암만 해도 이제 엔비디아, 지금 이제 이 강세를 보여준 것은 엔비디아 효과가 이제 첫째는 제일 큽니다. 지난 금요일 날 뭐 우리 시장 끝나고 나서 주로 이제 얘기한 게 나온 게 뭐였습니까? AI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그곳을 이제 활성화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전반에 뭐 특히 현대차,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HBM이라든지 반도체 전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연계해서 하는 거지만은 그 외에 지금 네이버라든지 그다음에 현대차, 기타 두산 뭐 이런 쪽하고는 지금 로봇 쪽을 주로 이제 해서 스마트 팩토리로 강화하겠다. 이것은 이제 AI 연계해서 스마트 팩토리, AI 팩토리 요쪽 시장을 키우겠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관련주들이 이제 본 상승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핀텔이라는 회사가 우리 그 데이터 플랫폼 AI 그 실시간 모니터링 솔루션 해가지고 스마트 시티의 이런 이제 데이터 수집 분석, 의사결정 지원 뭐 이런 거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움직였는데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이 회사의 그 경쟁력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영상 수요, AI 인프라, 뭐 이런 쪽은 이제 정부 지원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민간 주도로 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이고, 내년에 가서는 이제 정부 주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도라기보다 정부의 이제 투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벌써 이제 내년 한 예산 상정이 돼가지고 이제 또 여야가 이제 또 한번 공방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AI 쪽을 강화한다는 그런 측면,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26만 장 엔비디아에서 우선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공기관에도 이제 그 5만 장인가 이게 지원한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소버린 AI 및 AI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상승을 보여준 거야. 자, 핀텔하고 유라텍, 티라유텍이라고 LS 그룹에 이제 얘는 LS 그룹에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티라유텍.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티라유텍 같은 경우는 요것도 이제 그쪽에 공급망 관리,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우리 생산 관리에 들어가는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생산 관리 시스템 공급망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 자동화 솔루션, 이런 쪽에 이제 사실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이 토탈 솔루션을 전체적으로 제공을 하는 회사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자회사도, 자율이동 로봇 자회사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 LS가 붙어 있죠. 앞에가 LS가 붙어 있죠. LS 그룹 그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완전히 뭐 마탱이 가가지고 주가가 뭐 하나도 안 움직이다가 주가가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인데, 제가 이제 놓고 봤을 때
핀텔하고 LS 티라유텍이 스마트 팩토리와 연관된 그런 수혜주긴 한데, 제가 볼 때는 LS 티라유텍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LS 그룹 차원의 이 지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런 쪽보다는 이 회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아까 티라유텍 같은 경우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로봇 자회사까지 두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조금 앞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얘기죠. 그렇다라는 것은 핀텔 같은 경우 이제 둘 다 비슷하게 움직이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모멘텀 상으로는 이제 핀텔 같은 경우는 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맞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모멘텀이 강화되기는 힘들지. 기대감이 위해서 벌써 이제 움직여 오기 시작하다가 실제 이제 AI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로봇 이런 쪽 해가지고 엔비디아하고 이제 대대적 우리나라 대기업들하고 이렇게 이제 협력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약발이 구체적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쳐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일까지 이제 상승의 연장선, 상한가도 이제 여러 종목 들어갔고 합니다만은 LS 티라유텍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요 DIC 같은 경우도, DIC는 오늘 아침에 제가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핀텔, LS 티라유텍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쪽에서 뭐 다 추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만 딱 골라가지고 이제 추천해 드렸는데, DIC를 딱 저는 추천했어요. 자, LS 티라유텍이나 주가 차트가 비슷하다. 얘는 바닥권에 좀 더 있고, DIC도 여기서 좀 빌빌대다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DIC 같은 경우는 시가에 바로 갭 상승해야죠. 이 박스권을 돌파 쳐가면서 올라쳐버렸잖아요. 그죠? 시가 이것을 뚫고 올라가 버렸잖아. 그래서 모멘텀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갖다가 수급의 강도가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을 바로 질러버려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묻지마 투자, 질러버려라. 그러고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DI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변속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이제 로봇 전동화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다각화하고 있는 쪽이에요. 그냥 로봇 그 감속기 있잖아요. 감속기 시장이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커지고 앞으로 이제 커질 것인데, 감속기라는 게 이제 브레이크 기술이죠. 결국에는 동력 전달할 때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감속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접을 때 이제 서서히 접으면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게끔 이렇게 딱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DIC 같은 경우 산업용 로봇 감속기를 자체 개발해서 양산 체제까지 다 구축을 했어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제 최근에 그렇게 뭐 주가가 별로 안 움직였던 것은 기본적인 사업의 방향이 앞으로 이제 커질 거라는 것이지, 이쪽에서 뭔 성과가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자동차 부품 회사 중심이었기 때문에 얘가 좀 맥을 못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승을 해. 차트로 보면 아주 좋아요. 지금도 뭐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종목은 일단 요 7,000원 돌파 시도가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요 고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7,000원 돌파하면서 요 자리, 요 고가 자리가 이제 7,000원 초반 아닙니까? 요것을 돌파 시도가 있으면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상한가 조금 좀 들락날락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약발이 생각보다는 강력하게 붙여가지고 2연상이 한번, 2연상까지는 사실은 이제 자동차 부품 로봇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연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의 뭐 2연상 근처까지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계산을 치고 질러버려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인데요. 장중에 천재투자TV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천재투자TV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가다가 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 7,000원 초반 요런 자리에 초중반 가다가 조금 물량이 좀 나와버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게 그렇다면은 사실 핀텔, LS 유라유텍 그 다음에 DIC 요렇게 있는데 LS 유라 티라유텍 자꾸 유라라고 그러네요. 유라가 내 주위에 과거에 사귀었던 여자도 아닌데 유라라고 자꾸 합니다. LS 티라유텍의 흐름을 보면은 핀텔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DIC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매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주봉이거든요. 근데 앞단에 이제 매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요 LS 티라유텍이나 핀텔 같은 경우는 앞에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더 강도 있게 올라가는 거고, LS 티라유텍을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요 고가가 이제 매물이 많지 않습니까? 8,640원. 지금 7,540원입니다. 8,640원. 그러니까 이제 요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보합이나 이런 정도 나와가지고 주가 움직이면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걸 뚫게 되면 많은 사이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틀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 LS 티라유텍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면 이 현상도 이걸 이제 뚫어버리면, 고점을 뚫어버리면, 왜냐면 지금 7321이니까 5315 만원이 조금 안 되는 자리가 거의 그 금방 가면 이제 상한가인데 좀 안 되는 자리가 상한가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저항이 만원이거든요. 이걸 뚫어버리면, 그러니까 잘하면 이 현상이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요 세 개 중에서는 이쪽이 낫다. 그 다음에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 여러분들 후발주자지만 반드시 올라갈 종목이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혹시나 팔아버릴까 봐서 지난 금요일날 다시 한번 사실 이 정도까지 해주는 건 대단한 겁니다.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 그랬죠. 그 좋다라는 게 뭐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지 않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전자에서 인수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T-로보틱스하고 클로봇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한 거였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최고 강자인 클로봇하고, 그 다음에 T-로보틱스는 하드웨어,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드웨어 기술이 있습니다만 T-로보틱스가 이 하드웨어 기술이 특히 이송 로봇 있죠. 이송 로봇 쪽에서는 아주 탁월한 기술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의 휴보라고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초기 버전을 만든 회사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이송 로봇, 물류 로봇 이런 데가 이제 다 이송 로봇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송 로봇의 최강자 중에 하나가 T-로보틱스인데, 이 회사가 소프트웨어까지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지들 소프트웨어를 탑재해가지고 자율 이송 로봇을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값어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주가가 날아치는 거라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 상한가 들어가니까 아주 재밌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 듣고 이제 12,000원대 매수하신 분들 벌써 이제 23,900원이에요. 네, 거의 더블 근처 다 왔지 않습니까? 오늘 한 방만 해도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지, 여러분들 여기서 며칠 올라가다가 지금 여기 상한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오름폭이 한 60% 돼버리지 않습니까? 60% 좀 넘나요?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워낙에 오늘 양봉이 커서 그러지, 지난 금요일 날도 상당히 많이 오른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지, 그렇죠? 이게 13% 올랐고요. 요것도 지금 고가 21%에다 12% 올라가고, 요것도 좀 오르고, 오름폭이 상당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은 거래 상투가 지금 그 로보티즈 말고 그 로보스타라고, 그것도 은근슬쩍 잘 간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 종목도 제가 추천하고, 제가 이제 찍어진 종목들이 좀 값어치가 있는 것은 다 이런 것들은 후발주자라도 싹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들은 싹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후발 키 맞추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로보티즈를 제가 추천하고 나서 지금 한 600%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로보스타만 봐봐요. 얘도 은근슬쩍 올라가잖아. 근데 1등으로 추천한 로보티즈를 집중 투자를 한 거, 로보스타는 집중 투자를 안 해요. 왜냐면 집중 투자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좀 더 약발이 떨어지니, 그러니까 로보티즈를
그 다음에 T-로보틱스, 마찬가지죠. 요것도 이제 계속 가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거래 상투가 나오지 않으면 굳이 팔 필요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따라가기에는 조금 아리까리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막 이런 고가를 향해서 이제 계속 돌진해 올라갈 그런 상황이라 판단이 되고 있고, 중간에 이제 매물이 나오더라도 왜 제가 이게 팔지 말라고 하냐면 2만 원을 가볍게 뚫고 이 매물까지 상당히 좀 뚫어가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3만 원짜리까지 쳐 올라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요. 그러고 이제 안착하면 더 올라가겠지. 요 고가를 향해서. 근데 그만큼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T-로보틱스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찍은 종목 중에서는 이제 뭐 조금 한 5번째나 6번째 이 정도 수준이지만 지금 현재 모멘텀으로는 그래도 맞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OLED 진공 로봇 개발하는 회사가 T-로보틱스인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스마트 공장에 들어가는 자율 이송 로봇, 진공 이송 로봇,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에서는 최고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일단 로봇 쪽은 뭐 다른 건 필요 있겠습니까? 기술이 있어야지. 삼성전자가 뭐 짱구냐고, 클로브하고 T-로보틱스하고 가장 먼저 협력을 인수하자마자 요청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이노 인스트루먼트하고 대한광통신이 있는데, 요 5G 시장을 엔비디아가 얘도 이제 엔비디아가 저번에 투자한다 해가지고 이제 올라간 거 아니냐고. 그래 이제 여기에 이노 인스트루먼트도 마찬가지고 합니다만은, 나는 이제 사실은 이쪽에가 좀 상승을 하더라도 요렇게까지 상한가까지 찍어가면서 이렇게까지 이제 급등할 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가 노키아에다가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가 노키아 지분 인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또 대규모 투자를 하냐 어쩌니 뭐 해가지고 이제 5G, 6G 쪽 이쪽을 이제 키우겠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요 통신 관련한 쪽 결국에는 이제 아무리 좋게 하더라도 인터넷 속도가 이제 더럽게 늦어버리면 깝깝해서 어디 기계만 좋으면 인터넷 속도가 안 되면은 깝깝해서 어디 살겠냐고. 그래서 이쪽에다 투자하는 것도 이제 다음 수순으로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6G 상용화라든지 AI 트래픽 이 증가가 뭐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속도전 이쪽에 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종목에서 이노 인스트루먼트는 사실은 이제 그게 여기에 이제 그때도 똑같아요. 내일 또 올라가다 또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가다가 아마 요 고가를 뚫고 조금 더 가다가 이제 두드러 맞든지 뭐 이런 형태도 나오지 않겠냐. 쫙 한번 봐봐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 양봉 쳐놓고 그날 딱 끌고 올라간 척 하다가 개미들 따라붙으면 탁 때려버리고, 근데 이 앞에가 매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가 나올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대한광통신은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쓸만한 그런 종목이 대한광통신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 이 대한광통신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광섬유, 광케이블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수직 계열화가 돼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쪽에 5G 시장이 커진다든지 이쪽에 인프라 투자가 확대된다라고 하면은 대한광통신이 실질적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KMW라든지 대한광통신 이런 종목들이, 근데 대한광통신이 좀 더 세력이 자꾸 먼저서 해먹어요. 해먹기 때문에 얘가 이제 좀 더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우리 RFHIC라든지 RFHIC 이런 것들 RFHIC 그 다음에 KMW, 자 어때요? 그러니까 테마로 볼 때 이것들 보면 시세가 다 살아있잖아. 내일 또 올라갈 가능성이, 물론 이제 약간 쉬더라도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RF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머티리얼즈야. 이게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RF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이 이제 AI 서버 광통신 패키지 하는 회사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게 RFHIC의
저 자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가 뭐 엄청, 사실 지금 막 부각이 돼서 그러지 RF 머트리얼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얘가 먼저 선행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얘는 오히려 거꾸로 이제 쉬고 있지만, 대한광통신이라든지 KMW라든지 이런 것들이 쳐 올라가고 있다. RFHIC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RFHIC. 자, 보세요. 이거 올라가고 있고, 더 올라가게 생겼잖아. KMW는 좀 쉬고 있는데, 그래도 양호하고. 그러니까,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이제 못 가던 것을, 요것들은 이제 2, 3일 바짝 올랐다가, 얘는 이제 옆으로 좀 쉬었다가 이제 뒤에 이제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한 방 키를 맞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걔들이 다 살아있다는 거야. 더 올라갈 거라고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한광통신도 추가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덜 올라갔던 RFHIC나 KMW처럼 덜 올라갔던 부분을 사실은 이제 오늘 한 방에, 이게 이제 말이 그렇지, 상한가 한 방이면 상한가 30%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덜 올라갔던 것을 한 방에 메꿔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키 맞추기가 만만치 돼버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 나가더라도 내가 볼 때는 이제 요 고점 라인이 이제 3,000원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요 고점 부분에 가서는 조금 뭐 연상 뭐 이렇게 가지는 그러니까 모멘텀은 좋지만 여기가 3,100원 라인이거든. 그러니까 요 라인에 가가지고 좀 빌빌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요. 그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3,000원 안착을 해가지고 안 빠지면 그 지지가 되면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아까 이쪽 라인이 계속 성장을 해가지고 진행이 된다면 요 4,000원 라인 요 라인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 종목군이 이제 5G, 6G 요 통신 장비 쪽이 되는 것이죠. 요렇게 가닥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유라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유라클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가다가 좀 말아버렸나. 과거에 이제 이게 저쪽에 이제 그 저출산 테마 뭐 이런 것들 움직일 때 그 정책 테마 할 때 이제 한번 야무지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가 사실은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AI 반도체 기업의 대표긴 우리 퓨리오사 AI 테마 뭐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4x4 뭐 얘기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퓨리오사 AI하고 전략적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가지고 AI 기반의 생산성 혁신에 나서겠다 하면서 퓨리오사 AI가 잘하는 것이 뭐냐면 신경망 처리 장치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한국판 AI 가속기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퓨리오사 AI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라클이 개발한 아테나라는 그 솔루션이 있어요. 바로 이것을 갖다가 탑재해 가지고 국내 기업들을 공략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퓨리오사 AI는 레니게이드라고 해서 바로 이제 아테나 코드 그거하고 이제 딱 합쳐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구석지가 있는데, 참고로 유라클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왜 퓨리오사 AI가 이렇게 유라클을 선정을 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저 엑사곤이라고 LG AI 연구원, 그러니까 LG 그룹의 LG AI 연구원 사람 이름 아니에요. LG AI 연구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만든 것이 엑사원이에요. 엑사원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딥시크, 챗 GPT 같은 겁니다.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한 13번째 전후에 성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 엑사원을 만들 때 참여를 해가지고 했던 회사가 유라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01년 설립된 AI 모바일 플랫폼 전문 기업이다라고 돼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1000개 이상의 모바일 시스템 구축하고 뭐 쪽쪽쪽쪽 나와 있죠. 그래 여기에 AI 고려대학교 AI 공동연구 기술 뭐 이런 것도 하고 AI 클라우드 중심 신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는데, 뭐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LG AI 연구원하고 합작을 해갖고 엑사원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아직까지 이쪽에는 좀 시원찮다 보니까 연구 개발 비용은 자꾸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시원찮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거품 빠지면서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쭉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요번에 퓨리오사 AI하고 이제 협력을 한다고 해서 뭐 실적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죠. 근데 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LG 엑사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12월 달 가면은 이제 서버린 AI 만들 회사들을 이제 출해 나갈 건데, 네이버 컨소시엄하고 바로 LG 엑사원 그 컨소시엄 이쪽에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주가가 역별 상태 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빠져가지고 내려갔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이제 실적이 아직은 안 되니까 뭐 바람 빠지듯이 쭉 빠진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역별 상태에서도 단기적으로 좀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흐름이 아니겠냐. 지금 뭐 올라가는데도 뭐 거꾸로 올라가니까 이제 위에서 자꾸 저항 자리가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을 해서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라클 같은 경우는 이 역별 상태에서 이제 붕 떠서 나오기는 좀 쉽지 않죠. 그런 이제 이게 보합 전후에 나오면 요 매물이 있지 않느냐.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매물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요 2만원 좀 안 된 자리, 보통 이제 2만원 요 지지 살짝 깼다가 요 2만원 지지 마디 자리기도 하고, 그래서 요 앞단에 저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항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2만원 요 부분부터 이제 위로 이제 매물이 많다라는 구간에서 본다면 지금 16,820원이거든. 그러니까 요게 꽤나 상승을 하다가 뭐 상한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상승을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좀 높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좀 단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높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있는데, 사실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뜬금없이 웬 상승입니까? 이게 태양광 관련주가 뜬금없이 오늘 상승을 했네. 희한하네. 메타가 있지 않습니까? 메타가 우리 이제 SMR 시장이 커질 것이다. 뭐 가스터빈 시장이 지금 현재 호황이다. 이런 건 다 알아요. 그런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 트럼프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보다는 원전이다 해가지고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를 잘 안 해주고 뭐 이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합니다만은 정작 이 메타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당장에 이제 전력망 이런 것들이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려 1기가와트 규모의 어마어마한 양을 갖다가 이 1기가와트면 원전 한 기의 발전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 100만 명 전력량을 소화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1기가와트 태양광 전력 구매 계약을 프랑스 전력회사라고 엔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하고 이제 맺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봐라. 왜냐면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전력 가동하는데 1, 2년 안에면 건설 뚝딱 해가지고 1년, 빠르면 1년, 늦어도 뭐 2년까지는 안 가요. 1년에서 1년 반이면은 그거 바로 전력을 양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HD 현대 에너지솔루션이 강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화 솔루션 같은 경우도 강세를 보였습니다만은 걔는 이제 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세제 혜택 준다 했는데 이 태양광 좀 빨리 없애버린다. 그래서 영향가가 없어요. 한화 솔루션은 이제 애가 올라가면서 이제 따라가는 거라고. 그런 것은 매매하면 안 돼. 예를 잡아야지. 왜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역별 매출에서 사실 미국 비중이 한 35%, 전체 한 3분의 1이 좀 넘어요. 그러다 보고 또 우리나라적으로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내년 예산 이제 편성해가지고 진행할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해갖고 진행을 한다면은 바로 이제 태양광 해상풍력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 왜냐면 이제 그 전력을 그쪽에서 해가지고 AI 고속도로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해상풍력하고 이제 태양광 그 수혜가 예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벌써 주가가 여기 찔끔찔끔 상승해야죠. 다른 태양광주하고 틀리게 아주 뭐 견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회사들은 확실히 틀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만 이게 이제 태양광이 지금 뭐 다른 종목이 상한가 안 들어가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세게 막 연속해서 뭐 급등을 해가는 그런 형태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단기적으로도 요 86,000원 라인 요 고가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아니 여기서 이제 86,000원 요 자리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수 가담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니겠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된다 얘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눌렀다가 이제 상승했지 않습니까? 근데 테마가 이제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덜 강해.
그렇다라는 것은 따라잡으면 재수 없으면 음봉이 나와버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이것은 뭐 크게 뭐 75,000원 이하나 뭐 이렇게 나와서 순간적으로 장 초반에 음봉 나오면 이건 사볼만 하는 거야. 요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 이제 나란히 있는 것 같아요. HG 현대 에너지솔루션, LS 티라유텍,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약간 투기 성향이 있지만 트레이딩적으로 접근해야 돼. 유라크는. 그러니까 요 LS 티라유텍, 특히 현대 에너지솔루션 이런 건 이제 중장기적인 투자도 가능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유라크 같은 게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탁 쳐가지고 이렇게 단타치기는 좋을 것 같고, 티라유텍하고 이런 것들은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봐서는 주가의 위치까지 좀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세 종목 정도로 관심 있게 좀 보면서 단기 매매가 좀 가능한 그런 형태가 아니겠나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들 이제 모멘텀이 또 나름대로 또 있어요. 그렇게 잡고서 여러분들 족치면 되고 수익을 많이 걷어가시고, 천재투자TV를 잘 활용해 주시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천재투자TV 아까도 이제 말씀을 했잖아요. 천재투자TV에서 DIC 바로 매수해라 그러고 아침에도 바로 그 신규 상장주 동시효과부터 질러버려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게 222% 이렇게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물론 떠서 나왔어도 거기서도 수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가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말을 안 해. 한번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천재투자TV를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되는 이유를 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그냥 뭐 멍 때리지 말고 시가가 지금 22,000원 라인에 시작해갖고 지금 요 고가가 지금 현재 34,000원 라인까지 갔어요. 그러면 주당 12,000원이에요. 여러분들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이 얼마냐고. 오늘 질러가지고도 한 60% 변동. 근데 종가까지 해도 지금 주당 시가에 잡은 사람들이 얼마나 수익이 나냐고, 여러분들. 그냥 뭐 상한가 이상의 놀라운 수익이 나버리냐. 그리고 아까 뭐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뭐 거기 뭐 이건 필요옵텍스도 뭐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아까 상한가 종목 DIC 같은 것도.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여기에 그 방송의 한계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얘기한 이 오르고라는 채팅 앱을 잘 활용해서 여기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이 진짜 잘 납니다. 왜 그러냐면 오르고 채팅 앱은 제야에서 가장 잘한다는 주식계 어벤져스들이 여기에 다 있어요. 심지어 코인 전문가도 2명 있습니다. 24명 중에는. 요 전문가들이 급등률을 직접 골라가지고 변곡점에 딱 나오면 그 자리에서 시세를 전문가 직접 관찰해요. 종목만 또 이거 사세요. 그게 아니라 딱 관찰하고 있다가 매수 타이밍이 오면은 매도 타이밍이 오면 그때 딱 찍어주면서 수익을 내주니까 왕초보 주린이들이 그대로 따라했을 때, 채팅 리딩을 그대로 보면서 따라했을 때 얼마나 수익이 잘 나겠냐고. 그래서 이 폭풍 수익에 난리가 난 곳이 오르고 채팅앱이 되겠습니다. 반토막에도 손쉽게 플러스로 만들어낸다 해가지고 지금 개미들이 투자 정보를 이용할 때 오르고를 이용한 사람들이 압도적 수익이 나고 있다고 이미 평가를 받고 있고, 이렇게 다 퍼지는데도 100% 무료 리딩이야. 그러면 이건 무조건 입장해서 수익 랠리에 동참을 해줘야 되겠죠.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한글로 검색해보면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이 나올까요? 설치를 하시고 무료용 가입에 로그인해서 이 공개 채팅 탭을 넣어보면 24명 전문가들 무료방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제한 없이 전부 다 전문가 무료방이 다 입장이 되는 게 천재투자 무료 종목 지금 추천만부터 해서 백상원 저류주 헌터 주식왕제 최유석 뭐 쭉 있죠. 윤석코인 코인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성인군자 여러분들 제한 없이 다 입장이 돼요. 전문가 사진 눌러보면 투자 성향까지 나와있으니 여러분들 매칭이 잘 되겠다 하는 전문가 우선순위로 입장하셔도 되고, 이게 어쨌든 간에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멍하니 있으면 아무도 수익 여러분들 챙겨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서야 됩니다. 이 정도 수고도 안 해주고 오르고 다운로드 받지도 않고 뭐 수익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입장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걷어가시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